자, 지수 부등식 보시면, 자, 너희들이 이제 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미안. 네, 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이게 중요해요, 부등식은. 그래서 중학교 때는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죠? 반대로 되지.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같은 부호일 때 이게 역수. 예를 들어 2하고 3은 3이 크죠? 뒤집으면 누가 커져요? 뒤집어봐요. 이렇게 2분의 1하고 3분의 1 누가 커? 그러니까 같은 부호일 때는 뒤집을 때 역수가 되면 또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지수잖아, 지수, 그치? 지수라는 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요거를 뭐라 그래? 위에 있는 조그만 글씨는 지수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게 부등호를 어떻게 바꾸냐?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미세 크기가 1보다 클 때, 미세 크기가 0하고 1 사이일 때. 야, 미세 크기가 1보다 큰 걸 뭐라고 하죠? 무슨 함수? 미세 크기가 1보다 큰 걸 무슨 함수라고 배웠어? 저딴 함수요. 자, 무슨 함수야? 증가 상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미세 크기가 0하고 1 사이면 어떻게 돼? 감소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그럼 증가 상태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예요. 증가일 때는 부등호 방향 어떻게? 안 바뀌어. 그대로. 근데 감소면은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 반대로.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부등식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부터 확인해라? 미세 크기를 확인해라. 누구요? 호텔. 호텔은 1월달에 휴원이에요. 저기 딴 데가. 8명 저거 하나, 둘, 셋. 1명 화장실. 8명 만나고. 일본에 건이도. 다신 거는 안 보고. 이제 5분만 재고 깨우는데. 다시 왔는데 또 이거 잡으면 죽는다. 자, 뭐의 크기로 구별한다고요? 미세 크기로 구별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밑을 동일하게 맞출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야. A의 fx승하고 A의 gx승이 있어. 근데 얘가 만약에 크대요, 이렇게. 그럼 이제 뭐부터 쳐다봐야 돼? 다시 1번으로 가서 A가 밑이잖아.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먼저 확인해야 돼. 그럼 만약에 밑이 1보다 커요. A가 증가야. 그럼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된다고? 안 바뀌잖아. 그럼 A를 띄고 fx가 gx보다 크다 이렇게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야. 그 정도. 됐어? 근데 만약에 A가 감소야. 그럼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된다고? 반대로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오늘 너희들 이것만 하면 돼, 부등식. 정리하고 밑을 쳐다보고 증가인지 감소인지에 따라 증가하면 어떻게 해? 그대로 쓰고 감소면 반대로 쓰고 이거 하란 얘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밑에 미지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미지수. 이 경우에는 밑의 크기를 구분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x의 fx, x의 gx 이렇게 돼 있어. 만약에. 근데 x가 밑이죠. 근데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x가 1보다 클 때 증가야 감소야? 증가하면 fx, gx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렇게 돼 있으면 감소니까 부등호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A라고 선생님이 쓴 건 밑이 정해져 있는 거고 X라고 쓴 건 밑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야. 안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정하셔야 돼요. 정하셔야 돼요. 하셨나요? 이런 개념으로 지금 81페이지에 있는 거는 정리를 좀 하시면 되고 예제, 유제를 보고 우리는 이제 같이 좀 풀게요. 예제, 유제.
83페이지 보시고 83페이지 보시면 자 예제 19번 보세요. 니네가 분명히 지난주에 지도가 빨랐는데 예. 아 어제 애들은 트리플 어제 예, 오케이. 자 1번 보세요. 밑 어때요? 왼쪽은 밑이 2구 오른쪽은 32분의 1이잖아. 야 32는 2의 몇 승이야? 5승인데 밑에 있죠?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와 천재들인데? 우리 반 애들은 잘 몰라. 그 다음에 원래 부등호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예. 그럼 이거 밑 증가야 감소야? 증가. 증가면 지수만 써. 야 가로돼 있는 건 곱하기야 더하기야 유효가? 지수 가로돼 있으면 곱하기야 더하기야? 뭐라고? 모르면 모른다 얘기해. 이건 중학교 2학년 거나 예. 가로는 곱하기죠. 예,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게 증가하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쓰시면 돼요. 똑같이. 예, 그리고 이제 x가 1로 넘어가면 8x죠. 여기는 마이너스 16이죠. 그래서 x의 범위는 얼마? 예,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밑을 똑같이 맞출 수 있으면 맞추면 돼요. 맞추면 예. 그 다음에 2번도 보세요. 자 0.2 우리 소수점을 다 뭘로 만들어? 분수로 만들어. 0.2가 뭐야? 10분의 2 약분하면 얼마죠? 5분의 1이죠. 예,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제 3x 빼기 5 쓰시고 자 25분의 1은 5의 몇 승이죠? 제곱이니까 이렇게 쓰겠죠. 그치? 예, 밑을 똑같이 맞춰요. 자 이번에는 증가니 감소니? 감소잖아. 그럼 지수를 쓰시고 지수를 어떻게 써? 그쵸? 부등호 방향 이렇게 반대로 쓰시면 돼요. 감소니까. 예, 넘어가요. 5x 5죠. 그럼 x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 1보다 크거나. 이게 이제 답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정리하고 뭐 맞춰? 밑 맞춰. 그리고 증가 감소 판단하고 부등호 그대로냐 반대냐. 됐습니까? 예. 자, 세 번째 거 봅시다. 자, 3의 x-1승. 자, 27은 3의 몇 승? 세제곱이니까 3을 곱하시면 돼요. 조그만 지수에다가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3x죠. 증가야 감소야? 증가기 때문에 지수만 쓰시는데 부등호 방향 어떻게? 그대로 쓰십니다. 자, 넘겨요. 4x 예, 빼기 1은 0보다 제대로 2x 예, 이렇게 되나요? 그치? 인수분해 3x, x, 1, 1찍 하면 되죠. 크다니까 마산분의 1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자 밑에 확인 체크 108번에 5번 아니다 5번은 아니고요. 바로 치워놓는 거 같겠네. 3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108번에 3번 확인 체크 108번에 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밑을 좀 맞춰주면은 앞에 있는 식처럼 바뀌어요. 16분의 1은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증가 감소 따지면 뭐죠? 감소죠? 예, 그래서 부등호 방향 바꿔 쓰시고. 근데 너희들 이제 부등식 풀 때는 항상 최고차가 양수 쪽으로 놓고 푸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어디까지? 예, 1까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이렇게 쉬운 문제야. 예, 뭐 정리하면 되나? 밑 동일하게 맞추고, 예, 그 다음에 증가감소 판단해라. 이겁니다. 예제인식으로 다시 올라가요. 자, 이거는 이제 치환을 합시다. 치환을 합시다. 치환. 예.
자, 문제에서 2의 x승하고 4의 x승 보이십니까? 자, 2를 제곱하면 4니까 이렇게 치환을 해야 돼. 근데 너희들 항상 이제 지수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요 치환된 범위를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다 구할 수가 없어요. 지수는 무조건 양수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서술형 쓸 때도 이런 거는 꼭 쓰셔야지 감점 당해요. 안 쓰시면. 치환된 범위 꼭 쓰셔야 돼요. 자, 그럼 맨 앞에 2t 제곱 되고요. 5t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죠? 이거는 뭐 그냥 쉬운 2차 부등식이니까 크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t는 내 맘대로 정한 거니까 니네 뭐 구해야 돼? x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치환한 거 이제 원상태로 돌려 놓으셔야 돼요. 근데 2분의 1은 2의 몇 승이야? 마이너스 1승이죠. 왜? 이것도 밑을 똑같이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럼 얘도 2의 x승이고 2의 1승이죠. 여기서 이제 부등식 푸는 거야. 증가야 감소야? 증가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서 그냥 이렇게 써서 x값 구하시면 됩니다. 치환한 거 이 원상태로 돌려놓고.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109번 밑에 거 보세요. 이거는 이제 별표 쳐놓고요. 얘는 거꾸로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답을 줬어, 니들한테. 자, 일단은 얘도 2의 x승을 똑같이 t로 치환할 것이고, 그래서 식을 정리해봤더니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 근데 우리한테 준 답은 요게 답이죠. 그지? 요게 답이야. 요게 답이야. 자, 근데 나는 t로 그러니까 t로 치환해서 풀 수밖에 없고. 그지? 자, 그럼 보세요. 뭐부터 쳐다봐? 증가감도 판단해야 돼. 부등호 방향이니까. 증가지. 그지? 그러면은 요거를 2의 x승이라고 내가 치환했잖아. 요게 2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써야지 이 답이 나오니? 2가 증가지.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썼으면 얘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얘가 우리를 이걸 뭘로 치환한 거야? t로 치환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t가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바꿔쓸 수 있다고요. 내가 원하는 건 t에 대한 식이니까. 그럼 얘도 봐봐. x가 2보다 크면 2의 x승도 뭐보다 커야 돼요? 2의 제곱 이렇게 써야 돼요. 지수 갖고 푸는 거니까. 그럼 얘도 뭐야? t가 4보다 어때? 크다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만든 식은 이렇게가 답이 돼야 되죠. 저 부등식을 풀어서 저 답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답이 나오려면 인수분해 어떻게 돼야 돼? 2분의 1 나오려면 마이너스 붙이면 되고 4 나오려면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벌어지는 거 아니야 답. 그치? 그럼 이거 정리해봐. A는 마이너스 이거 더한 거니까 얼마죠? 2분의 9고 B는 2개 곱한 거니까 얼마예요? 2 이렇게 해서 이제 A, B 구하시면 내가 치환하는 과정을 이용해서 부등식의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거대로 너희들이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109번 같은 거는 조금 이제 서술형이나 학교 시험에도 내기 편하죠. 헷갈리게 만드니까. 자, 그 다음에 예제 21번 보시면 자, 요거는 아까 선생님이 써준 것 중에 미지수가 있어요. 미시 1보다 크고 0하고 1 사이인지 구분해라.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푸는 건 x가 밑에 있는데 밑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답은 답지에 써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제나 이런 거 위에 이런 거 써주시면 다음에 공부할 때 요것만 쳐다보시면 되죠. 이런 유형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학원에 와서 배워가는 거는 풀이법이야. 풀이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정확하게 할지. 답은 답지에 써 있어요. 여기서 나랑 답 맞출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및 x가 1보다 클 때죠. 그럼 무슨 상태야? 증가 상태가 됩니다. 증가할 때는 지수끼리 쓰죠.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이렇게 씁니다. 예, 그러면은 x가 2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그치? 근데 여기서 그냥 답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아하, 여기서 여기에 무슨 범위? 공통 범위를 구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1보다 크다라고 조건을 걸어놓고 풀었잖아. 그럼 여기서 나온 답도 다 뭐 조건? 1보다 커야 되는 것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잘 모르겠으면 수직선 그릴 거 아니야. 1보다 크다, 예, 2보다 크다, 겹치는 거 어디야? 2보다 크다지. 첫 번째 답은 예, 2보다 크다가 답이 돼. 예, 조건을 저렇게 걸어줘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0하고 1 사이가 되겠죠. 이건 무슨 상태야? 감소 상태예요. 감소 상태. 감소 상태입니다. 자, 감소 상태면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된다고? 예, 반대로 돼요. 근데 이걸 뭐 풀 필요가 없어요. 요놈과 요놈은 부등호만 반대니까 답 부등호도 어때? 반대가 되겠죠. 답은 똑같을 거야. 그럼 여기서도 이 무슨 범위 구해야 돼? 공통 범위 구해야 되죠. 그럼 여기 공통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면 그려요. 예. 예, 이게 겹치는 게 여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답은 0하고 1 사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선생님 1은 빼먹으면 안 되잖아. 1도 꼭 넣어가야 돼, 얘들아. 원래 1을 넣어봐봐. 1의 4승, 1의 6승 성립해 안 해? 1의 4승하고 1의 6승은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 1. 그러니까 성립 안 하죠. 답은 어떻게 써야 돼? 이걸 합쳐서 쓰면 돼요. 최종 답은 이렇게 써야죠. 또는 이라고 해서 예, 이렇게 쓰셔야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나누고 공통범위 구하고 그걸 또 다 합치고 예, 이렇게 적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제 22는 자, 연립부등식인데 이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나?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떻게 푸는 거지? 항상 예, A가 B보다 작다, B가 C보다 작다 해가지고 이거의 무슨 범위? 예, 공통범위 구하는 거예요. 공통범위. 마음대로 막 A, C 하시면 안 되고 예, 자, 이것도 볼까요? 자, 3의 마이너스 X는 보이니? 3루트 3을 지수로 만들면 어떻게 돼? 루트 3이 얼마야? 2분의 1승이죠? 1 더하기 2분의 1, 그지? 자, 3분의 1은 3의 몇 승이야?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지? 요게 숫자잖아, 얘들아. 숫자인 경우, 예, 한 방에 풀어요. 증가야, 감소야? 증가지? 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증가하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뀐다고 했잖아. 그대로 지수만 갖다 쓴다고 했지. 예, 그럼 이렇게 풀면은 뭐가 돼? 마이너스 곱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되고 2번은 여기는 이게 넘어가죠? 넘어가죠? 뭐보다 작아요? 예, 이거보다 작죠. 넘어가니까 공통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어디 사이?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자, 지금 이해되셨으면 자, 110번에 3번 111번에 3번 예, 두 가지만 풀어보겠습니다. 110번 확인 밑에 체크에 110번에 3번 마지막 거 111번에 3번 풀어보세요.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잘 모르겠으면 위에 거 보면서 네, 보시면 됩니다.
같이 좀 볼게. 자, 앞에 거는 우리가 이제 미지수가 있으니까 첫 번째 밑 x 더하기 1보다 클 때, 즉 x가 0보다 크면 이런 조건이 되겠죠. 예, 그러면은 증가 상태니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죠. 예, x 넘어가면 x가 뭐보다 커? 마사보다 크죠. 예, 그럼 얘하고 얘 공통범위니까 여기서의 답은 0보다 크다가 답이고, 두 번째는 x 플러스 1이 0하고 1 사이 되려면 예,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일 때는 이 부등호가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얘하고 얘는 공통범위가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긴 답이 없고 그냥 얘만 답이 되는 거예요. 예, 밑에 건 안 생기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면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x승. 자, 이거는 3의 3분의 1승. 자,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예, 이렇게 되겠죠. 그지? 자, 증가 상태인 밑들 예, 부등호 방향 그대로 이렇게 쓰십니다. 그래서 왼쪽은 부등호 방향이 마이너스 곱하니까 바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은 넘어가고 넘어오면 2x가 3분의 5니까 x는 뭐보다 작아요? 6분의 5보다 작나요? 이렇게? 예, 그래서 답은 마3분의 1에서 어디 사이? 예, 6분의 5 사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예, 요게 이제 지수부등식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예제 우리 어디까지 했어요? 22까지 했죠? 23 보세요. 자, 예제 23번 보시면 자, 여기는 별표를 좀 치시고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네, 이런 말이 이제 문제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수니까 예, 지수 방정식을 모 t로 치환해야 돼요. 예, 근데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2포인트입니다. 예, 2포인트. 범위가 생겨요, 범위가. 예, 그럼 문제 좀 정리해보자. 야, 2의 2x승하고 마이너스 3의 2의 x 플러스 2승하고 네, 더하기 2k가 0보다 크죠. 자, 그럼 t제곱. 자, 플러스 2는 뭘로 나와? 2의 제곱이니까 4, 3, 예, 12t 플러스 2k 0보다 크다 이겁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2차 부등식이 있잖아요. 항상 성립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런 그림 그리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이거만 썼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 지수에서는 치환을 하면은 이 범위가 생겨버리죠. 너네는 어디만 그려야 돼? 0보다 큰 범위만 그려야 돼요. 그래서 치환된 식에 2차 함수를 그려서 이거는 함수로 풀어야 돼. 함수. 예, 2차 함수로 그려서 2차 함수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판별식 쓰시면 안 돼요. 판별식 쓰시면 안 돼요. 예, 판별식은 x의 범위가 없을 때만 쓰는 거야. 근데 고등학교 때는 1학년 때는 그냥 x에 대한 식이니까 그냥 썼는데 여기는 너희들이 직접 그려야 돼요. 그럼 2차 함수를 그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2차 함수 중에서는 이제 너희들은 예, 추계방정식을 빨리빨리 구하시면 끝나요. 완전제곱 만들지 마. 뭘 구하면 쉽게 풀어? 추계방정식. 추계방정식 어떻게 구해? x는 2 곱하기 2차 계수분의 예, 마이너스 1차 계수. 좀 외워요 이거는. 예, 추계방정식을 빨리 구하시면 됩니다. 졸리면 적어 이 새끼야. 왜 필기를 하나도 안 해? 어? 답지에 있는 대로 푸니까 성적이 안 오르는 거야. 빨리빨리 어떻게 푸는지 핵심을 잡고 집에 가서 공부하고 또 외우고 풀고 또 해보고 안 되면은 또 물어보고 이게 과정이 반복이 돼야지 성적이 오르지.
아니 책에 있는 대로 풀 거면은 굳이 학원에 왜 나와요? 책대로 안 풀어드리는 게 저희들의 일이에요. 너희들은 그걸 배워가는 거고. 아니면 이 유형은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게 무슨 내용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이걸 이해하는데 학원에 나오는 거지. 아니 뭐 답지 그대로 베껴서 풀 거면 못하라고 그러면. 야 왼쪽 봐봐. 무슨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죠. 그래요 그냥 대충 그래요. 좌표평면 필요 없습니다. 축 어떻게 구한다고?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절반에 2차 계수가 1이니까 절반에 부호 반대니까 여기 어디야? 6이에요 6. 근데 우리는 어디부터 그릴 거야? 0. 대충 어딘지 모르니까 0부터 그려. 빨간색 그려야 되지. 그지? 근데 얘가 항상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럼 이제 함수에서 이 0의 의미가 뭐야? x축 의미한다고. t축, x축. 여긴 t겠지. 크다가 무슨 의미야? 위쪽에 있다는 얘기야. 2차 함수가. 함수에서 이런 의미야. 0의 의미. 그러면은 노란색에 해당하는 x축 또는 t축이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 이런 얘기야. 그럼 또 얘가 제일 작죠. 빨간색 그림 중에. 그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 애들도 다 0보다 어때요? 커져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구하는 거라고요. 함수를 다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봐야 돼. 0보다 큰 쪽이 이쪽이지 저쪽이지. 예, 그럼 결론적으로 최소값은 언제 생겨? t가 얼마일 때? 6일 때 그냥 대입하면 돼. 그게 꼭지점이야. 완전 제곱 만들 필요가 없다고. 예, 6 넣으면 얼마입니까? 36 마이너스 72 더하기 2k가 0보다 크다죠. 이렇게 해서 k법을 구하시면 답 나와요. 네, 완전 제곱 만들지 마. 2차 함수 이제. 그리고 너네 2학기 가면 이 꼭지점 그냥 미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2 올라가는데 아직도 2차 함수를 완전 제곱 만들고 계시면 좀 수준 떨어지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뭐만 구하면 된다. 2차 함수는 축만 알면 됩니다. 축. 그걸 대입하면은 꼭지점이 되니까. 자, 그러면 맨 아래에 있는 확인 체크 112 중에 자, 이따 클리닉 시간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할 거거든요. 앞으로. 월요일 날은 뭐 저쪽에서 했겠지. 니네 그리고 얘기는 들었니? 월요일만 이제 재하쌤하고 하고 수요일 금요일에 저랑 수업해요. 계속.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수능을 계속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계속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클린 시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 원리랑 RPM 들고 있죠. 그러니까 개념 원리를 다 풀고 그 다음에 RPM을 풉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해서 프린트는 숙제로 프린트를 해오시면 되고 지금 가지고 계신 수능 특강도 번호로 이제 몇 번 해가라 이렇게 나눠줄 거야. 조금씩.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오늘 배운 내용은 오늘 다 이해하고 가세요. 이게 오늘 안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숙제를 해야 되니까 내일 또 수학책을 펴야 되지. 근데 그 다음날 또 수학을 하는 겁나 오래 있어요. 근데 숙제를 안 하면 또 겁나 떠서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하고 나서 딱 하는 말. 선생님 와우 한 달 내내 수학만 하는데요? 딴 공부를 못 하겠어요. 이렇게 돼. 그러니까 지금 3학년 올라가는 애들 또는 졸업하는 애들은 심지어 이걸 프로그램 할 때 수업 나가고 프린트 주고 수업 나가고 프린트 주고 그렇게 했어. 그리고 숙제는 다 교재.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근데 그 버텼었는데 이제 점점 못 버티더라고 니네들은. 그래서 일단은 오늘 배운 내용 교재를 다 끝내시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는 프린트는 많이 주지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냥 오늘 배운 내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쌍둥이 문제처럼 이렇게 쌍둥이 문제 정도 수준. 그래서 최소한 50문제 안쪽으로 떨어지게. 안 그러면 이제 그 프린트가 없다 그러면 수능 특강으로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 너무 수학만 한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 그 대신에 근데 니들이 나온 날은 집중해서 수업 듣고 집중해서 또 풀어야 돼요. 모르는 건 찍어서 개인적으로 선생님 톡으로 올리시고 아니면은 RPM은 몇 번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내 카톡으로. 그럼 찍어서 올려드리니까 개인톡으로 영상으로 보내드리니까 제발 좀 저 좀 귀찮게 해주세요. 네, 그러면 금요일 시간표는 똑같은 거예요? 금요일은 2시. 그러니까 시간 오는 시간은 안 바꿨어요. 니네 월요일날 2시, 금요일날 2시, 수요일날 4시 40분이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은 똑같은데 오늘은 그냥 수업 클리닉 하고 가시는 거고, 금요일날은 수업 클리닉 하고 저녁 먹고 이제 월요일처럼 남아서 자습하고.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딴 반들은 주말에 수업이 있으니까 평일 2번 저녁 먹고 늦게 남고 하루는 주말엔 안 남거든. 근데 너네는 평일에만 수업이 있으니까 원래는 3번 다 2시까지 하려고 했어요. 필요가 아니고 바로 눈에서 막 욕 나오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확인 112의 2번. 자, 요번에는 3분의 1의 x승을 t로 치환하시고, 자, 지수에 대한 치환된 범위는 0보다 무조건 큽니다. 자, 그럼 맨 앞에 있는 3분의 1의 2x는 제곱이 되겠죠. 그지? 자, 중간에 3분의 1의 x-1승. 야, 마이너스 1은 무슨 뜻이야? 역수잖아, 역수. 그치? 그러니까 3이 앞으로 튀어나가죠. 근데 앞에 또 2가 있어요. 6t.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k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자, 이것도 무슨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그립니다. 추계방 정식 어디 있어요? 마삼. 예. 근데 우리는 어디서 그려야 돼요? 어디부터 그려야 돼요? 0보다 0 어디 있을까? 그러면 대충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리는 거지. 그치? 그럼 이 그림에서 최소는 언제야? 최소는 t가 0일 때죠. 아니지. 그림을 여기만 그리니까 이거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색칠한 그림에 가장 작은 걸 찾는 거지. 그래서 입차함수를 그려야 된다. 걔가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t에다 0을 넣으면 k 플러스 1이잖아. 걔가 0보다 어떠면 돼? 크거나 같다. 이게 부등식 그대로 쓰시면 돼요. 치환하고 그리고 최소값 찾고 크거나 같다. 이 부등호 그대로 갖다 쓰면 돼. 됐습니까? 예,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입차함수 꼭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은 활용 문제인데, 자, 거기 보시면은 증가한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감소, 뭐 차단된다, 뭐 제거된다,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이제 감소한다는 개념이 되겠죠. 문제를 읽어보시면 전자파가 뭐 특수 소재로 니네 웅진코에 생각하시면 돼요. 필터, 불순물이 이렇게 있는데 한 장을 딱 통과하면 몇 퍼센트가 감소해? 75%가 감소하잖아. 감소한다는 얘기는 뭐야?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수학 문제 풀 때 남은 걸로 풀어야 돼. 남는 양. 그래서 A%가 증가한다 그러면 1 더하기 100분의 A의 N승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N번 통과했을 때, 그러니까 몇 번 통과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N값 구하는 거예요. 근데 감소하면 어떻게 써요? A% 감소하고 날아가면 뭐야? 빼기지? 1-100분의 A의 N승을 이제 곱합니다. 예, 무조건 이렇게 잡으면 다 풀어요. 증가감소에 대해서 너희들이 표현을 힘들어하니까 그래. 이제 그 그림, 예제를 그림 그려 드리면요. 이렇게 이제 뭐가 투가 돼요. 계속 이렇게 날아간다는 얘기야. 한 장 통과하면 어떻게 돼? 1-100분의 75의 1승이죠. 그치? 근데 초기값이 있을 거 아니야. 초기값. 전자파가 0인 거를 굳이 투과시킬 건 없잖아. 그치? 그럼 여기 한 장 A에 이걸 곱한 게 한 장 통과했을 때 남은 전자파야. 근데 또 2장 통과하면 어떻게 돼? 요거에 또 75%잖아. 요거에. 그래서 어떻게 돼? 제곱이 돼버리겠죠. 이거에 또 0.75 뺀 거를 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장을 통과하면 이렇게 되고
두 장을 통과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규칙적으로 쓰시면은 n장을 통과하면 뭐가 돼요? 1-100분의 75의 몇 승? n승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규칙이. 왜? 걸러진 거에 또 걸러지고 걸러지니까. 근데 문제, 처음에 얼마? 처음에 a죠. 1024분의 1 이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공식이 돼요. 이게 활용식이 되는 거야. 그럼 A 어떻게 돼? 0이 아니니까 지울 수 있죠. 그쵸? 예. 그럼 얘는, 얘들아, 이게 100분의 25 남죠? 4분의 1의 n승으로 바꿀 수 있나요? 예. 이거는 2의 10승이 되나요? 그죠? 예. 그러면은 얘는 2분의 1의 2n승이고, 예. 이건 2분의 1의 10승이 되겠죠. 증가하니 감소니? 감소니까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 예, 바뀌어서 n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맞아, 반대니까 제가 잘못 썼죠. 예, 그래서 최소 몇 장을 통과해야 돼요? 5장을 통과해야 돼요. 옛날에 어떻게 해본 거야? 그냥 다 막 넣어본 거야. 7장 했더니 와 좋았네. 근데 이제 최적으로 니들이 웅진코일을 만들고 싶어. 두께를 필터 두께가 있잖아. 거기에 맞춰서 크기를 만들면 되잖아.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야지. 그냥 만들어 놓고 넣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넣어봤는데 막 퉁퉁 남어? 너무 커? 그럼 이제 다시 넣고 이런 거죠. 대신에 이제 그런 것도 연구하는 거야. 아, 이 소재 필터를 좋은 거 쓰면 어떻게 돼? 얇아도 이제 많이 통과시킬 수 있으니까 그 소재를 연구하는 과가 재료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요런 웅진코일을 만드는 게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이런 거. 그래서 두 개를 짬뽕시켜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수까지 다 배운 거예요. 예. 밑에 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확인 113번. 확인 113번. 그리고 선생님하고 풀어본 거 예제들도 집에 가서 이제 이따가 이제 백스파일 꼭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예, 답이 있는 거니까. 자, A0 만원짜리 새 자동차의 T년 후의 가격이 A다. 이게 뭔 말이야? 야, 새 거를 뭐 2천만 원 주고 샀어. 근데 연도가 지날수록 구닥다리 중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뭐 감가상각이라는 말을 해요. 예, 근데 차도 사볼 나이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뭐 당근마켓 말고는 팔아본 적이 없고요. 예. 당근마켓은 그냥 내 마음대로 파는 거지 뭔가 계산을 하진 않잖아요. 옛날에 근데 이런 일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세탁소나 어디에 옷을 맡겼어. 근데 걔가 망가졌어.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옷을 맡겼어. 살 때 10만원이었어. 근데 내가 2년 입고 세탁소 맡겼는데 망가뜨렸어. 10만원 안 돌려줘요. 그걸 계산을 해서 그 소비자 무슨 보호원에서 계산을 해서 얼마 이렇게 이제 때려줘요. 그럼 이제 주인 입장에선 개빡치죠. 그 돈으로 그 옷을 다시 못 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문제 보세요. 자, 2천만 원에 산 새 자동차 2천 어디다 대입해야 돼? 처음 가격이 A0니까 A0에다 2천 넣습니다. 자, T년, 1년 후니까 T에다 1 넣겠죠. 그지? 그랬더니 다시 얼마가 됐어? 1,000만 원이 됐대요. 망했네요. 1년 지나니까 딱 절반이 됐어요. 예, 그럼 넣어요. 1000은 2000 곱하기 K의 1승이니까 K라고 하는 상수가 얼마?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자동차의 가격이 250만 원 이하로 떨어져야 되잖아. 그럼 다시 식에다 넣어봐. A가 2천만 원이야 처음에 산 게. 근데 K가 2분의 1이고 T승이죠. 야, 이게 이제 중고 가격인데 얘가 얼마 이하로 떨어져야 돼? 250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만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약분합니다. 그럼 2분의 1의 T승이 뭐보다 작아요?
1000분의 125인가요? 예, 그럼 1000분의 125면 굳이 쓰자면은 0.125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예, 아니면은 니들이 이게 거듭제곱으로 만들면 약분해봐. 이거 5로 약분하면 또 뭐야? 이거 5의 세제곱이잖아. 그치? 5 곱하기 5 곱하기 5인데 숫자 왜 이렇게 더러워? 5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4인가요? 25분의 16분의 5인가요? 25로 약분하면? 아니죠. 4분의 5인가요? 왜 이렇게 어려워? 너무 어려운데? 5의 세제곱 5, 20... 야, 1000은 10의 세제곱이니까 5, 20이 3개 있죠? 5 3개 있죠? 다 날아가죠 이렇게. 이거 얼마야? 8분의 1이죠. 8분의 1. 근데 8분의 1은 2의 몇 승이에요? 2분의 1에? 3승이야. 근데 이게 감소 상태니까 나중에 답 쓸 때는 부등호 방향 어떻게 해야 되더라? 반대로 해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3년만 지나면 똥값이 되는 거야. 야, 2천만 원짜리가 3년 지났더니 250만 원, 10분의 1로 줄었어요. 이런 차는 사는 거 아니야? 알겠지? 이 얘기 뭔 얘기예요? 차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인기도 없고 그런 얘기야 진짜로.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돼요. 혹시 니네 연습 문제 실력 없도 푸니? 아니면 안 풀고 넘어가니? 연습 문제 스텝 실력 업 같은 거 안 풀었어요? 연습 문제 스텝 2는 풀었어요? 스텝 1하고 스텝 2 연습 문제는 다 풀었어? 오케이. 이따가 이거는 푸시면 되고요. 자, 90페이지에 로그 함수 나갈게요. 자, 일단은 로그 함수를 배울 건데 지난 시간에 지수함수를 배웠을 거 아닙니까?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이제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같이.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함수 A의 X승하고 로그함수 로그 A의 X하고 로그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야. 진수 자리에 미지수 X가 있습니다. 밑이 똑같죠? 그래? 얘네 둘은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근데 역함수는 우리가 무슨 대칭이라고 하죠? y는 x 대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를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면 로그함수 이해하는 거 되게 어렵지 않아요. 뭐하고 뭐만 바꾸면 돼? x하고 y를 바꾸시면 돼요. x, y를. 자, 그럼 지수함수 먼저 그려보죠. 자, a가 1보다 크면 증가 상태니까 지수함수 이렇게 그렸죠. 맞나요? 얘 특징이 뭐야? 얘 특징이 뭐야? 지수함수의 특징이 뭐야? 지수함수. 그쵸.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이제 함수는 정의역, 치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R 모든 실수. 치역은 뭐보다 커? 0보다 크죠. 그 다음에 점근선이 뭐였죠? y는 0. 무슨 축? x축. 이렇게 돼있지. 그 다음에 반드시 지나가는 점이 뭐야? 0,1 지나죠 지금. 기본적으로. 하얀색 지금 만든 거야. 자 그러면 로그함수하고 지수함수는 무슨 관계라고요? 역함수. x, y를 바꿔 쓴 거야. 이렇게 그려. 초록색을 로그 a의 x라고 씁시다. 자, 그러면은 로그 함수는 자, 정의역, 치역을 구해보자. x하고 y를 바꾸는 걸 뭐라고 그래? 역함수라고 해야지. 그래서 치역이 뭐가 돼? y값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모든 실수. 그 다음에 정의역은 뭐가 돼? y 대신에 x 쓰시면 돼요. 그렇죠? 자, 점근선은요. 초록색 그래프는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 무슨 축? 그치. 왜? 이게 x축의 반대니까 무슨 축? y축. 그럼 뭐라고 써야 돼? x는 0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0,1을 지나는 거에 xy를 바꾸면 어떻게 돼? 1,0을 지나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지수 제대로 외우시고 xy 돌리시고 역함수 생각하시면 로그 함수가 바로 나온다는 얘기. 이게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같이 그려놓은 거야, 책에. 같이 그려놓은 거야, 같이.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생각해 봅시다. 자, 얘가요. 지수가 더럽게 변하면 이렇게 변해요. 더럽게. 그럼 로그도 가장 더럽게 변하면 이렇게 변해요. 그럼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뭐 기본형에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막 언제 다 시켜, 그치? 예, 지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점근선이야. 지수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점근선이야. 점근선 어떻게 구해? y는 상수항. q. 지수 함수의 점근선은 뒤에 툭 튀어나온 애가 답이야. 저거 무슨 평행이동한 거죠? 그치. 그럼 지수 함수는 뭐가 가장 중요해? y축 평행이동이 중요하다. 됐습니까? 자, 그럼 로그 함수는 점근선이 x로 시작하잖아요. 바뀌어야 되잖아. 그치? 예, 그럼 얘는 점근선이 뭐가 되는 거야? x는 예, p 이렇게 됩니다. 평행이동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평행이동? y축 평행이동이 중요하고요. 로그 함수는 점근선 구할 때 어떻게 해? x축 평행이동이 중요해요. 근데 이것도 쉽게 외울 수가 있어. 예,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예, 진수 조건 따지시면 됩니다. 진수 조건 뭐였어?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예, 진수가 뭐가 되는 거? 0 되는 거 쳐주시면 돼요. 진수가 0 되는 거. 진수가 0 되는 거. 진수 조건, 정의요. 예, 이렇게 외우시고 지수 함수는 가장 중요한 게 점근선이 뭐라고? 뒤에 나온 상수. 그게 평행이동한 거야, 그만큼.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나만 졸라 적네, 그지? 자, 네, 이거는 이제 감소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책에 아무리 봐도 흑백인데,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예, 특징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다 선생님이 특징을 써놓은 이유가 이거야. 똑같아. 그리고 좌우에 이제 좌우에 이제 그래프는 그려놨고. 아씨 뭐해? 한번 적어봐. 적어보시고 적어봐야 알 거 아니냐. 그냥 눈으로 보는 거랑 실제 적는 거는 좀 또 차이가 있죠. 눈으로 보면은 이게 눈으로 보고 이걸 기억할 수 있으면 정말 천재죠, 천재. 근데 우리 안 된다고, 불가능해.
이제 문제를 보시면서 빨리 이제 점근선도 찾아야 되고 그래프의 모양도 보셔야 되고 지수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제 미세 크기가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이제 증가 감소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모양을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그리고 이렇게 역함수 관계로 물어보는 문제는 수능에 너희들이 이제 고3이 되면 수능 모의고사 한 6번 보거든요. 그 중에 한 3번, 4번은 무조건 나와요, 이 문제가. 역함수 관계 문제. 그래서 아마 이제 내신 때도 주로 많이 다룰 거고, 근데 이제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진짜 이게 지수로가 함수에서 핵심이에요, 핵심. 이거를 아셔야 무조건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넌 다 적었니? 적은 사람은 외워야죠, 또. 지수하고 로그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수 앞부분 또 복습하게 되는 거고, 계속 연관이 돼. 적어, 이 새끼야. 찍지 말고. 적었어요. 근데 왜 찍어? 아니, 적으면 됐지, 왜 찍어요? 찍지 마. 저 밑에 거 쓸 자리가 없어서. 그 밑에 걸 적어요, 종이에다, 옆에다. 야, 어차피 찍어도 집에 가서 안 본다니까. 절대 안 봐주네. 그지? 야, 그런 경험도 있잖아. 웃는 이유가 있잖아, 그지? 또 열심히 찍어요. 와, 복잡하네. 막 찍어. 근데 집에 가서 절대 안 보거든요. 아, 사진도 안 보는데 영상은 볼까? 더 안 보지. 그지? 예. 근데 이제 계속 반복하셔야 좀 알 수가 있어요. 어려운 내용이라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하셔야 돼요. 자, 적으셨죠? 지워도 됩니까, 그럼? 네. 자, 이제 적은 것도 보시면서 머릿속에 있는 걸 또 대답을 하시면서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1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대칭이동이라는 말 보이죠, 그쵸? 대칭이동도 중요한 말인데 증가함수가 변형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거든요. 지수도 마찬가지고 로그도 마찬가지예요. 지수함수 중에 이렇게 생겼어. A가 미실보다 크면 무슨 상태야? 증가 상태야. 증가 상태. 여긴 증가지.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거나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다고요. x의 부호가 반대되는 걸 무슨 대칭이라고 그래? x 부호 반대인 걸 뭐라고 그래? y축 대칭. 전체 y가 바뀐 거니까 무슨 대칭? x축 대칭이야. 그럼 중요한 건 이거거든, 얘들아. 증가죠. 근데 뭐가 생겼어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하나씩 붙었지. 그럼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붙을 때마다
뭐가 바뀌냐? 증가와 감소가 바뀝니다. 이거 하나만 좀 예를 들어 드리면 증가 상태인 A의 X승이 있어요. A의 X승. 자, 요거 1번, 2번 이렇게 하면 1번은 무슨 대칭? Y축 대칭이잖아. 증가야 감소야? 내려가고 있잖아요. 감소돼요. 그 다음에 2번은 무슨 대칭이야? X축 대칭이죠. 예. 예, 이렇게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그러니까 바뀐다. 그럼 선생님 문제 풀 때마다 이걸 맨날 이게 무슨 대칭인지 찾아가지고 그림 그려봐야 돼요? 아니죠. 마이너스 부호만 쳐다보시라고요. 원래 얘가 밑을 봤는데 증가야. 근데 마이너스가 한 번 붙으면 다시 뭐가 돼? 감소가 된다고. 이런 얘기야. 마이너스의 의미가 대칭 이동인데 이걸 너네가 문제 풀 때마다 맨날 이걸 그리고 푸는 게 아니라 빨리 증가 감소 판단하시면 된다. 그럼 만약에 이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가 몇 번 붙었어? 2번 붙었지? 근데 얘가 만약에 A가 1보다 크면 증가였어. 한 번 붙으면 뭐가 돼? 다시 한 번 붙었으니까 그럼 얘는 다시 증가가 되는 거야. A가 1보다 클 때. 실제로 이걸 보라색으로 원점 대칭 그려보시면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얘가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3번은 이런 그림입니다. 예, 이건 증가 상태다. 그러니까 모양이 정확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이 뭘 판단할 수 있냐면 원래의 기본에서 마이너스가 어떻게 붙었냐에 따라서 증가 감소가 확확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어.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그림을 그리려면 이 책대로 설명하잖아. 3의 X승을 이거 쓰지 마봐. 밑에 거 3의 X승을 Y축 대칭하고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키고 Y축으로 마이너스 3 평행 이동시켜서 그림을 그려야 돼. 하나씩. 예, 잘 봐. 자, 3만 보면 뭐죠? 1보다 크니까 뭐야? 증가지. 근데 마이너스가 하나 붙어 있으니까 뭘로 바뀌어? 감소야. 그 다음에 상수항이 뭐라 그랬어? 점근선이라고 했지. 그지? 마삼 그시고 점근선 그시고 아무거나 넣어. 2 넣으면 얼마 찍어? 0승이죠. 2 어디 찍어? 마이너스 2 찍어요. 예, 여기 점 찍고. 증가야 감소야? 증가야 감소야? 감소지. 내려가게 그리면 돼. 근데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잖아. 근데 점근선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내려가야 돼? 이렇게 내려가야 돼.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걸 무슨 얘를 야 이거 우리 못 구해. 이 식을 원래 3의 X승을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하고 이거를 우리가 할 수가 없다고. 너무 복잡해. 그래서 그리고 그림으로 문제를 풀 건 없어. 그림은 힌트야. 어떻게 대충 어떻게 생겼겠구나. 이런 모양이겠구나. 근데 빠르게 뭘 찾아야 돼요? 증가 감소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예, 지수로 감소의 문제 50% 이상이 증가 감소 문제예요.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만 빨리 찾으시면 돼요.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다 할 수가 없다. 자, 마이너스가 붙을 때마다 뭐가 바뀐다고요? 증가 감소가 바뀐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본형에서 마이너스가 붙을 때마다 어떻게 증가 감소가 바뀐다라는 거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밑에 있는 내용은 대소비교는 문제 보실게요. 자, 넘겨서 93페이지 예제 좀 보세요. 자, 지금 1번은 그냥 숫자 대입해서 함수 갖고 하는 거죠. 예, 계산 문제예요. 얘는 오히려 로그의 계산 성질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쉽게 풀 수 있어요. 이건 이제 함수 문제는 아니에요. 함수 형태입니다. 자, fx가 뭡니까? 로그 a에 2x 더하기 3
예, 그 다음에 플러스 2죠. 자, 문제 보시면 F3이 얼마라고요? 4. F3은 4니까 넣어요. 4는 3 넣으면 얼마야? 9지? 넘어가니까 2는 로그 A의 9죠? 맞습니까? 로그 어떻게 없애라고 그랬지? 이건 너한테 배웠잖아. 밑잡고 돌려. 그럼 A제곱이 얼마야? 9지. A는 밑조건에 의해서 양수만 되니까 뭐야? 끝. 예, 이렇게 이제 하면 되죠. 근데 문제에서 12 구하래요. 다시 넣어요. F12는 로그 3에 얼마? 27. 얘들아 27은 3의 3승이니까 정답은 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로그의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은 이제 그래프 문제인데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죠. 로그 5의 x 기본형이네. 증가니 감소니? 증가잖아요. 그죠? 예, 그럼 기본 그래프를 그립니다. 찍 예,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대충. 자, 기억 1,0 지나 안 지나? 지나죠. 점근선 x축이에요? 아니죠. y축입니다. 정의역은 진수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정의역은 당연히 전체가 될 수 없죠. 0보다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증가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x가 커지면 y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러니까 리을은 맞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a의 x승 지수함수와 로그 a의 x라고 하는 로그 함수는 서로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 역함수 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너네 민만 쳐다보시고 바뀌면 역함수예요. 그럼 지금 로그 5잖아. 그치? 그럼 이거 역함수는 뭐야? 5의 x승. 이게 역함수가 되니까 미음도 맞겠죠. 마이너스 대칭. 됐어? 이거는 아까 이제 장황하게 그려드리고 설명해드린 기본형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빠삭하게 알아야 돼. 얘들아, 모든 함수는 기본형을 제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거기서 뭔가 변형을 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이 약하니까 변형이 안 되는 거야. 예, 그래서 특히나 지금 이거 끝나면 또 뭐 배워요? 삼각함수라는 이상한 것도 배우는데 기본형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뒤에 보면 사인, 코사인 막 이거 함수 그리고 계산할 거예요. 자, 이거는 얘들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따가 한번 해보시고 예제 3번 넘어갔어요. 예제 3번 보시면 자, 그래프를 그리고 정치점, 예, 정의역, 치역, 점근선 구하래요. 싫어요. 예, 그래프는 나중에 그립니다. 자, 정의역 밑줄 그시고 진수 조건. 네, 점근선 밑줄 그시고 진수가 0 될 때. 이제 자, 로그 함수의 치역은 자, x가 아니 그러니까 특정한 얘기가 없으면 범위 없으면 예, 무조건 이제 모든 실수입니다. 지금 x의 범위가 안 나와 있잖아요, 둘 다. 그렇죠? 무조건 예, 뭐예요? 예, 모든 실수야. 그러니까 치역은 굳이 구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그래프는 이제 그려보시면 돼요. 그래프는 증가감소가 중요. 자, 1번 봐봐. 로그 3에 x 플러스 1 더하기 2잖아. 자, 로그의 주인공은 누구야? 진수야. 진수 조건 먼저 찾아. 근데 점근선부터 그리면 좋아. 점근선이 어디 있어? 이거 0 되는 거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 라인 그시고요. 그시고. 자, 정의역은 얘가 진수 조건이야. x 플러스 1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니까 오른쪽 체크하시면 되고. 그지? 예, 그 다음에 증가야 감소야? 일단 3을 보세요. 증가죠? 마이너스 있어 없어? 마이너스 9호가 없어요. 그럼 증가 감소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증가 상태야 그냥. 이렇게 그릴 거야. 근데 얘들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영포 모양 지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반드시 문제에 안 나왔지만 그래프 그릴 때는 반드시 뭘 찾아야 되냐? 절편을 구한다. 그래프는 절편을 꼭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프가 정확하게 그려져요. 로그가 귀찮잖아요.
야, x에다 0 넣으면 로그값 얼마 돼? 로그 1이니까 0이죠. 0,2 찍고요. 이렇게 지나겠죠. 근데 증가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끝. 이거. 예, 이렇게 그리면 돼. 근데 걔는 어떻게 그렸어? 답지 봐봐. 로그 3에 x 그린 다음에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죠. 미친 짓이라고. 이거 이렇게 못 그린다고 우리. 아니 그림 하나 그리는데 한 세월 걸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뭐 찾아? 점근선, 정의역, 그 다음에 절편 이거 찾으면 돼. 증가감도 체크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빨리 그려. 빨리 그리고 빨리 확인할 수 있고. 2번 보세요. 자, 점근선 먼저 구해볼까요? 마이너스 x가 0 되는 거니까 뭐냐? x는 0이니까 무슨 축? 예, y축이 이게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자, 정의역은 마이너스 x 진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0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쪽 왼쪽 여기다 그림 그리란 얘기야. 여기다 그림 그리란 얘기야. 예, 그 다음에 특정한 점을 찾고 싶은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돼. 1 이런 거 넣으면 안 되잖아. 음수되니까. 그럼 얘 0 되죠 또. 그 y값 요거 남으니까 마일 콤마 마일 요거 지나요. 요거 지나야 돼. 요거. 그리고 빨간색이 점근은 붙어야 돼. 자, 근데 이게 증가죠. 3만 보면 증가지. 근데 마이너스가 하나 붙어있죠. 그럼 뭐가 돼? 감소로 바뀐다고. 야, 여기 붙어야 되고 이 점 지나야 되니까 감소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예,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 그 밑에 있는 해설처럼 풀 수 없어 우리 절대. 아니 풀 수 있겠죠 배우면. 근데 그림 하나 그리는데 한 5분 10분 걸려요. 예, 이렇게 이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밑에 그림 중에 121에 3번 한번 해볼까요? 3번 121 확인 체크. 121에 3번 이거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y는 마이너스의 로그 2분의 1에 예, x 마이너스 3이다. 자, 점근선 먼저 체크하세요. 진수 0 되는 거 얼마? 3. 예, 3 체크. 이렇게. 그지? 자, 그 다음에 정의역은 진수 조건에 해당하는 x 빼기 3이 0보다 커야 되니까 얼마? 오른쪽. 오른쪽, 3 오른쪽. 자, 그 다음에 2분의 1 보세요. 증가야, 감소야? 요것만 보면 감소예요. 근데 요 마이너스 하나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다시? 증가.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야, 요쪽에다가 그림 그려야 되는데 증가 상태로 그려야 돼. 근데 봐라. 4,0 지나니? 4 집어넣으면 1이잖아, 진수가. 진수가 1이면 0이니까. 그치? 증가해. 끝. 예, 이 체크하시면 돼요. 여기 절편 4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점근선, 정의역, 그 다음에 증가감소, 특정점. 내가 그냥 점근선, 정의역, 증가감소, 특정한 점. 이 4개 알면은 그래프 대충